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랑 얘기가 이제 질문에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무슨 여기 질문을 선택했느냐면은, 그럼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느냐? 사랑이 식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오래 쭉 만나다 보면 남녀 간에 데이트를 해도, 그러니까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어느 정도 알아지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너무 오래 가도 또 이게 5년, 10년 계속 가면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그래요. 너무 속속들이 잘 알면은, 아니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탁 드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자기 자신도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식어간을 아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과 습관. 그러니까 만나니까 사랑은 제쳐놓고 습관적으로 그냥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사랑과 습관의 차이점에 대한 6가지 사항을 여기서 쭉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부부관계란 또는 애인 관계에서, 결혼 후에는 처음에 설렘이 이제 있는데 그게 살다 보면 조금씩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무감각이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아니라 이제 습관처럼 같이 사니까 이거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습관처럼 서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한 명 또는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불교 인연법에 의하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왜 다른 사람을 만나냐 하는 얘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조사해 온 것은 사랑과 습관의 차이점 6가지점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이 거슬리는가?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에 눈밖에 나는가?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게 좋지 않게 생각이 드느냐? 거슬리느냐? 요거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얘는, 아니, 전에는, 데이트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는데 짭짭거리고 그냥 맛있게, 그냥 식복 있게 맛있게 잘 먹는다 그러다가, 요게 결혼해서 지내다 보면, 아니, 음식을 먹는데 짭짭하고 소리를 내고 먹는 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쩝쩝내 소리 내는 거 맛있게 먹는 그게 그 자체가 흉하게 보이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사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얼렁부터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만 면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요거는 사랑이 아니라 습관에서 그냥 당장 면하려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보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전부 거슬려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일이 없다 자다 코를 골아봐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요, 코를 같이 골잖아요. 그럼 박자를 탁탁 맞춰서 그것도 코 고는 거를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서 서로 고니까. 근데 하나가 고르면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골이 수술도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수술해도 얼마 안 되더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서로 간의 계획을 확신하지 못한다. 언제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여행을 해놓고 당신 생일 때는 뭐 좋아하는 선물 사준다 그래 놓고 깜빡 잊어버린다든지 여행 간다 그러다가 딴소리 해가 직장에 바쁜 일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 자꾸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앞세우고 그 자리만 면하려고 그러는 것도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요건 자꾸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또 너무 또 예민하게 이제 상대방을 관찰하다 보면은 또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이 싸움나게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요런 것도 있다. 참고로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심이 어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입에만 발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요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밖에서 딴척 피고 와서 집에 와서 부모한테
살이 상대방한테 배우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아,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저 앉았다 움직이면 맨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흔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경상도 사람이 그 말이 적은 대신에 과묵하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 또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 그 이제 그 지방 사람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만 사랑한다 소리를 이제 입에 붙여가지고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건성으로 하는 말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랑한다 소리를 매일 해도 문제고, 또 경상도 사람 뭐냐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여하튼 요거를 진심이 담긴 그런 애정 고백을 하는 거냐, 사랑한다는 말 하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스님 입장이니까 이제 신도들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상담을 와서 이것저것 의논을 하게 되니까 별 얘기를 다들 해요. 하면 보다 보면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싫으면은 술 먹고 술 취한 것처럼 들어온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보살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남편이 웬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개를 끌어안고 잔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거실에서 텔레비 보는 척하고 텔레비 혼자 거실에서 혼자 잔다. 아, 자꾸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서로 노력하게 가면 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책임감이라든지 잠자리 같이 하는 걸 책임감을 산다든지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든지, 요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행동이다. 그 습관적인 행동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걸 의도적으로 몰리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술 먹은 책하고 뭐 따로따로 난다든지, 또는 텔레비 먹고 봐야 될 프로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보다 잔다든지, 또 느닷없이 이제 개를 뭐 끌어안고 개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다든지, 아, 요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자들하고 이제 상담하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의처증에 나오는 의부증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별 얘기들 다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아, 요것도 흔히 있는 얘기예요. 이제 파트너, 상대방, 남편이 아내라든지 아내가 남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데이트하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아, 이게 또 얘기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에서 놀라게 하는 거야. 작은 일로 놀라게 한다. 그러니까 요 놀라게 하고 분위기를 잡아가고 그러는 게 그 개그맨들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개그맨들의 얘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선을 뭐 여기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보면 말이 없어요,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말이 많이 되는데, 또 나이든 저 보살님도 그래, 남자는 과묵하고 이제 거짓을 하는 실천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뭐 제대로 신랑감이라 그러는데 요새 사람은 그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데이트 잘하려고 남자분들이 총각들이 학원에 다니는 거 알아요? 아니, 여자들 웃기는 그걸 배우려고 그런 학원 배우는 데도 있대요, 또. 그러니까 적은 일 가지고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머집 같은 걸 보고 재미있는 얘기를 뭐 해준다든지, 그리고 상대방을 적은 일 가지고도 이제 또 개그해서 이제 소재를 찾는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재 개그, 또 그런 게 나와, 아재 개그. 그러니까 그건 또 웃음이 나지 않는, 억지로 웃기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또 서먹하게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집에 퇴근해서 내 부인을 어떻게 한번 웃겨줄까, 어떻게 하면 놀래놓고 그거를
웃기는 일로 돌려줄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피곤한지 알고 이제 그 거사님들이 이제 신랑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분은 시달리고 이제 어렵게 살았죠. 그러지만 집에 들어와서 피곤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러면 집에서는 그냥 가만히 놓은 거냐, 살림하고 신경 쓰고 장보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집에서 가사노동도 이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애쓰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런 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위트가 넘치는 그런 말도 해주고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삶을 또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놀라게 해주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수시로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냥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약간 이제 밝기가 틀리니까 그 거실에 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로 이제 건드린 거야. 물이 쏟아졌어요. 물그릇에 있는 물이 쏟아지니까 양발이 전부 적시고 이제 발이 이제 물로 적셔진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는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는데 물그릇 아무 데나 와서 적게 만들었냐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양발 젖었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속으로 그래요. 작은 소리로. 지는 눈이 없나? 그걸 못 보고 왜 야단만 치냐고 이제 그러고 저 두 부부가 싸움이 나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하고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연놈은 내가 배기 싫고 내가 미우면은 그 싸우는 척 해가지고 저런다고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서 둘이 싸우는 줄 알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투적거리고 싸움이 나고 그 중간에 있던 시어머니가 또 이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계시면 저녁밥은 다 먹은 거예요, 이제 그 집은. 그러니까 요게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똑같은 환경에 극락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집을 들어왔는데 약간 이제 밝기가 틀리니까 모르고 물 끓는 걸 모르고 발로 이제 건드려서 엎드렸다.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거 뭘 쓰려고 왔다는 물인가 이거 내가 엎드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걸려지냐 찾아서 닦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부인이 아우 내가 아까 그러고 몰랐네. 그리고 미안해 양말 벗어나요. 그리고 해서 씻으세요. 그러고 서로 닦으려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아까 나도 봤다고 치려고 내가 못 쳤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걸레들고 쫓아나 서로 웃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락이에요. 어차피 빨래는 부인이 해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바깥에 나서는 씻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극락 같은 삶을 사느냐.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때를 못 참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막 해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신혼 초에 남편이 들어와서 물것을 놨는데 걷어찼다라면 부인이 어떻게 해? 얼른 쫓아가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 양발 벗어 차겠다 발 차겠다 그러고 이제 얼른 걸로 닦고 미안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조금 식은 관계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대화하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얘기하기 싫다는 거야. 말이 없다. 집에서 말이 없고 그냥 꿀벌 벙어리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냥 텔레비 화면만 요거 틀었다 저거 틀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텔레비 무슨 중요한 게 맨날 보는 건 뭐 봐야 그렇잖아요. 텔레비 봐야.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관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그래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이가 뭐예요? 부부예요. 무촌이에요. 그럼 아들과 아들 사이는 1촌이에요. 형제 사이 2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예절을 지키고 배려를 해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부부관계는 서로 떨어졌다 만났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신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영등포 시장에서 이제 옛날 양키물 장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두 부가 같이 출근해서 같이 가게 문 닫고 같이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결혼식 갈 때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서 들었어요. 내가. 아니, 보살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거사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악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왜 악담이냐 그랬더니, 같이 한번 다녀보래. 재밌나, 재미없나. 집에서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면 빨리 설거지하라고 가방 들고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집에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문 앞에서 얼른 나오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 가게 나가려고. 가게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가게 나서 같이 나갔다가 결혼식 있어서 같이 문 닫고 같이 결혼식 가고 퇴근할 때 같이 문 닫고 같이 집에 들어가고 계속 같이 붙어 다니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떨어졌다 만났다. 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주말 부부는 너무도 떨어져 살아서 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 이제 상담을 온 얘기를 이제 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으라고 의논 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직장이 하나는 저 대전 직장 한 서울쯤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 떨어져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를 끊고 서로 각각 있으면은 남남처럼 되더라. 그러니까 그 흔한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형제간에도 1년에 몇 번 만나는 집 있잖아요. 경조사 때나 만나고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서로 그런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형제처럼 이웃 사촌 그러잖아요. 아주 친하게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정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간다. 한쪽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럼 요걸 지금 6가지 얘기해 드린 거를 거꾸로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제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계획을 세웠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그 다음에 진심에 우러난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안 해도 오니까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로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자기 마음을 표현해줘야 된다. 지금 6가지 조건을 거꾸로 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잠자리를 근데 옛날 사람 잠자리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 어른들은요. 잡아뜯고 머리 끄고 잡아뜯고 해도 같은 한 방에서 사야 된다. 요새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방도 몇 개 없으니까 한 방에서 사는데 지금은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다른 각방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는 거니까 한 방에서 잡아뜯고 싸우고 그래도 한 방에서 같이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놀라게 해야 된다. 그냥 재밌는 유머 얘기를 자꾸 해주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 6번째 대화하는 것을 자꾸 이용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 환경을 바꿔놓고 어디 여행도 가보고 산책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참.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한 것을 답변을 끝내고 여기서 이제 불보살님의 이제 기회송을 외우고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감이 늘 함께 서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